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는 특이한 외모로 인해서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언어 장애인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 점자 장환자 시각장애인 루이 브라이유, 독일의 소크라테스 멘델스존은 척추 장애인이었습니다. 중국 최고의 실력자 등소평의 아들 등복방, 세계적인 여성장애인 지도자 장 하이디도 눈에 띄는 세계적인 장애 인물이지요. 그리고 온몸으로 강연하는 닉 부이치치, 여러 세계 장애 인물들이 계시는데 오늘도 백종환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는 스코틀랜드 세관 관리 집안의 유복자로 태어나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1737년 글래스고 대학에 입학한 그는 도덕 철학 교수인 F. 해치슨에게 영향을 받았는데요. 옥스퍼드 대학 벨리올 칼리지에서 공부한 뒤 1751년에 글래스고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해치슨 교수의 후임으로 도덕 철학의 강의를 맡아서 도덕 감정론이라는 저서를 발간하여 전 유럽에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이 책에서 인간 행위의 타당성을 제3자적 존재로서의 관찰자에 의한 동감 여부로 고찰하였습니다. 그 후 청년 공작 바클루의 개인 교사로서 프랑스 여행에 동행하며 볼테르와 케네, 튀르고 등과 알게 되었는데 특히 케네에게서 경제학상으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귀국 뒤 코콜디에서 국부론 지필에 몰두하여 1776년 발표합니다. 그가 사망한 뒤 글래스고 대학에서 강의했던 내용이 글래스고 대학 강의란 제목으로 1798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당시 학생들의 필기장을 근거로 쓰여졌는데 당시 그의 강의가 도덕 철학의 강의이면서도 동시에 법학, 경제학 분야까지 걸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년에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는데 근대 경제학, 마르스 경제학은 스미스의 국부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국부론은 경제학을 처음으로 이론, 역사, 정책에 도입하여 체계적 과학으로 이룩하였고 중상주의적 비판은 당시 영국의 자유통상 정책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중산주의 비판을 통하여 부는 금, 은만이 아닌 모든 생산물이라고 규정을 하고 노동의 생산성 향상이 국민 부의 증대라고 보아 생산에서의 분업을 중시하였습니다. 근대인의 이기심을 경제 행위의 동기로 보고 이에 따른 경제 행위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종국적으로 공공복지에 기여하게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고전 경제학의 창시자로 추앙받고 있는 아담 스미스는 특이한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눈이 튀어나오고 아랫 입술이 돌출해 있었으며 말을 몹시 더듬었습니다. 그는 저서를 통해서만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외모에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스미스는 경제학을 배우지도 않았지만 자유시장의 경제체제를 최초로 규명하여 스미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각국 정부의 경제 지침이 될 정도로 그는 18세기 영국을 비롯한 유럽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자신의 외모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에 몰두하였던 것이 아담 스미스 자신을 최고의 이론가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온몸으로 강행하는 닉 부이치치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설교사이자 동기부여 연설가이며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단체인 사지 없는 인생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닉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982년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장남으로 사지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양팔과 양다리가 없고 2개의 작은 발이 달려 있었는데 한쪽 발만 2개의 발가락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의 부모가 아기를 보았을 때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니의 인생은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호주법에 따라 장애인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어 있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동안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닉은 공립학교의 첫 번째 장애를 가진 학생이 되었습니다. 닉은 왼쪽 발에 있는 2개의 발가락을 사용해 글씨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발뒤꿈치와 발가락을 이용해 타자 치는 법도 터득하여 공부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으나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해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10살 때부터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그의 어머니가 중증 장애를 극복한 남자에 대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보여주었을 때입니다. 그 기사를 보고 닉은 장애 때문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 자신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닉은 21살에 회계학과 재무설계학 복수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희망을 주는 연설을 하기 위해 세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의 목표가 국제적인 영감을 주는 설교자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기독교 단체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회사에서도 연설을 하였습니다. 닉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책을 집필하며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닉은 2008년 일본계의 카나에 마야하리를 만나 4년 만에 결혼을 하고 이듬해인 2013년에 건장한 아들 기요스 제임스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점자를 창안한 루이 브라유. 루이 브라유는 1809년 프랑스 남부 쿠브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시몽 브라유는 말에 장착하는 안장, 제갈 등의 말 장신구를 만드는 마구장이었습니다. 루이는 3살 때 아버지의 마구 작업실에서 송곳을 가지고 놀다가 왼쪽 눈이 찔리는 사고를 당해 한쪽 눈을 잃은 데 이어 4살 때는 오른쪽 눈마저 감염으로 실명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쿠브레 마을의 성당 신부인 자크 파레의 도움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10살 때는 파리의 왕립 맹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당시 맹하학교에서 사용하던 문자는 맹하학교의 창시자 발랑탱 아우이가 창안한 도둔색임 문자로 시각장애인의 꿈의 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글자를 표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글자 크기가 7cm나 되어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립 맹하학교에서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들은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야간 문자라는 것을 소개하였습니다. 1821년 육군 포병 장교였던 샤를 바를비에 대위가 소개한 야간 문자는 어둠 속에서 병사들에게 비밀리에 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암호였는데 점으로 문자를 표시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글자였습니다. 샤를 바를비에는 이 야간 문자를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맹하학교를 방문했던 것인데 시각장애 학생들 가운데 유난히 관심을 보인 학생이 바로 루이 브라유였습니다. 이 야간 문자는 도들새김된 12개의 점을 사용하여 단어를 소리나는 대로 나누어 표시하는 방식이었는데 루이 브라유는 이 문자를 금세 익혔습니다. 어린 루이였지만 이 문자가 시각장애인에게 빛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쁨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점으로 표시하는 문자를 익힌 루이는 이후 3년간의 연구 결과 단지 6개의 점만으로 알파벳 26글자를 모두 표시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서 시각장애인이 쉽게 읽고 쓸 수도 있는 점자를 완성하였습니다. 그 점자 방식으로 오늘날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이 책을 보며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파리 왕립 맹하학교 졸업 후 루이는 같은 학교 교사로 부임하였지만 결핵으로 건강이 나빠졌고 여러 차례 요양을 하였지만 건강이 호전되지 않아 1852년 폐결핵으로 43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점자가 상용화되어 루이 브라유의 업적의 높게 평가되자 100년이 지난 후 그의 유해는 프랑스 국립묘지인 팡테옹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여성 장애인 지도자 장 하이디입니다. 2014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세계재활협회 정기총회에서 중국 장애인 연합회 장 하이디 주석이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장 주석은 2016년 영국에서 개최될 제23차 아라이 대회까지 2년 동안은 당선자 신분으로서 다양한 경험 축적과 업무를 인수받게 되며 2016년 이후부터 4년 동안 실질적인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맡습니다. 장 하이디는 1955년에 중국 산둥성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 때 4차례에 걸쳐 척추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후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 하이디는 학교를 제대로 다닌 적이 없지만 혼자서 정치학과 문학, 의학에 관한 서적을 탐독했습니다. 영어, 일본어, 독일어 등을 배워 번역뿐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담은 소설을 출판하는 등 여류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덩샤오핑의 장남 등복방이 1988년 설립한 중국장애인연합회 제5대 주석으로 2008년 선출되어서 장애인 복지 지도자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장 하이디는 인민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회 위원과 중국장애인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등 정치, 체육, 문화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존재감을 보였는데 세계재활협회 회장이 되면서 세계적인 인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장애인 주석 등복방입니다. 중국 최고 실력자 등소평의 장남인 등복방은 1944년 사천에서 출생하여 북경대학 물리학도이던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들이 학교 4층 창문 밖으로 집어던지는 바람에 척수 장애인으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등소평은 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 아들을 위해 매일 손수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는 등 정성껏 보살피기도 했습니다. 장애를 입은 아들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기 위해 아들이 가장 잘하는 가전제품 수리 일을 시키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고장난 가전제품을 수거하려고 했지만 당시 가난하였던 중국에 가전제품을 갖고 있는 가정이 없어서 실망하고 돌아왔습니다. 등복방은 아버지의 세심함과 따뜻한 사랑에 힘을 얻었습니다. 등복방은 캐나다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발달한 의료와 재활시설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1983년 그는 전국 정치인민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중국장애인 재활연구중심과 중국장애인 복지 공동모금회를 설립하는 제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제안이 통과되어 중국의 장애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모금회가 설립되자마자 전국에서 장애인들이 편지를 보내고 찾아와 장애인의 취업, 입학, 차별 등 많은 문제를 하소연했습니다. 장애인 문제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988년 중국 장애인 연합회가 창립되어 등복방은 주석단 주석과 당조 서기를 담당했습니다. 등복방 덕분에 중국 장애인 복지가 빠른 속도로 발전되었습니다. 지금은 중국 각 지역에 중국 장애인 연합회의 지방 조직이 있습니다. 또한 그가 이끌고 있는 중국 장애인 예술단은 시각, 청각, 지체장애 예술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일본, 체코 등 세계 각국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중국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공로로 2003년 유엔 본부에서 수여하는 유엔 인권상을 받았는데 이 상을 받은 장애인은 등복방이 처음이었습니다. 2005년 국제장애인 올림픽위원회로부터 국제장애인 올림픽 훈장을 수음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등복방은 중국 장애인 연합회의 명예주석으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척추장애인 철학자 모제스 멘델스존입니다. 멘델스존은 독일의 계몽사상가, 철학자, 라이프니치 볼프학파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 스피노자, 로크, 샤프츠베리, 라이프니치, 볼프 등의 철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레싱과 교우하고 칸트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계몽주의자로서 그는 종교상의 차이로 서민적 평등을 침해하는 것에 반대하고 신앙의 자유를 옹호했습니다. 철학의 과제는 일반인이 올바르다고 하는 것, 그 중에서도 특히 신의 존재, 영혼의 불멸을 이성에 의해서 엄밀하게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멘델스존은 척추장애인으로 외모가 왜소하고 얼굴도 못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하는 데 성공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상인의 딸인 프롬체를 보고 한눈에 반하지만 프롬체는 멘델스존에게 차갑게 대했고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프롬체에게 멘델스존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내는 꼽사등이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여인을 꼽사등이로 만드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차라리 저를 꼽추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 신부에게는 아름다움을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에 감동을 받은 프롬체는 그제야 멘델스존에게 눈길을 돌렸고 그의 눈빛에서 진실을 느껴 사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했기에 아들 아브라함 멘델스존이 태어나 은행가로서의 많은 부를 축적하였고 손자 펠렉스 멘델스존도 탄생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멘델스존은 바로 결혼 행진곡으로 유명한 19세기 독일 낭만파의 음악가인 이 펠렉스 멘델스존인 것입니다. 모제스 멘델스존은 계몽주의자답게 인간의 이성을 중시했습니다. 이성적인 존재로서 신분, 종교, 종족을 초월한 인간의 평등을 강조하여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 수학과 물리는 물론 다양한 외국어까지도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성의 중요성을 일깨우던 모제스 멘델스존은 독일의 소크라테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다음은 선택의 강의로 어둠을 헤친 시나 리엔가입니다. 시나 리엔가는 1969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는 인도 이민자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사회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콜롬비아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시나는 고등학교 때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빛조차 느껴지지 않는 전맹시각 장애인입니다. 시나의 강의 주제는 선택으로 20년간 끊임없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나 교수의 미모도 그 인기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선택은 행복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돈을 벌면 오히려 부자들이 더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패하든 성공하든 반성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폭으로 선택을 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녀의 철학적인 사과는 저서를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인도 남자와 결혼한 시나 교수는 장애인의 결혼이야말로 중대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